민중이라는 건 어리석은 거기 때문에 말이야. 이 민중이라는 그렇게 쉬운 건 줄을 내가 알아.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민중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기 쉽긴 쉽지만 그들의 가슴 속엔 역시 참이 있습니다. 시알 함석한 그 불멸의 외침. 평화운동을 일으키자. 평화는 역사의 절대 명령. 나는 지난 8일 장로교 신학대학의 초청에 따라 그 대학원에서 열렸던 평화 세미나에서 주어진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운동의 가능성을 모색해본다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한 일이 있다. 그 세미나는 거의 2달 동안이나 계속해서 월요일마다 열렸던 것으로 거기 나왔던 강사도 여러 사람이었다. 그 중에는 정부와 여당의 중요 인사들도 몇 사람 있었다. 원장인 한철하 박사의 말에 따르면 그는 특별히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그들의 의견을 참고하려고 그같이 초청한 것이었는데 그들의 결론은 일치해서 부정적이었다고 한다. 강연을 마치고 난 뒤에야 그 말을 들었지만 그것을 듣지 않아도 나는 평화운동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글은 대체로 그때 했던 말에 제목을 갈아붙인 것이다. 나 다음에도 강사 2분이 더 말씀을 했을 것이고 그것이 다 끝난 뒤에 전체 대학원생의 종합 대토론이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못 들은 것이 유감이다. 내가 평화운동은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했지만 더 자세히 말한다면 나는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설명하자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다는 그 방법을 내놓자는 것이 말하는 목적은 아니었다. 곧 평화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 내 말의 초점이었다. 평화는 내게 하나의 논이 아니라 신조다. 여기 제목을 평화운동을 일으키자로 한 것도 지난 1월에 평화 문제를 두고 수련회를 했는데 또다시 이 문제를 다루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나는 평화운동이 가능하냐 하고 문제를 내놓는 그 태도부터가 잘못이라고 본다. 평화는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말 문제가 아니다. 가능해도 가고 불가능해도 가야 하는 길이다. 이것은 역사의 절대 명령이다. 평화 아니면 생명의 멸망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믿음의 길이지 계산의 길이 아니다. 나 같은 것에게도 혹시 철학이 있다면 그것은 생은 선택을 불허한다는 것이다. 살 수 있으면 살고 살 수 없으면 말자는 태도는 사는 태도가 아니다. 생은 그렇게 한가하고 뜨뜻미지근한 것이 아니다. 살고 난 뒤에는 쉬움도 어려움도 좋고 언짢음도 잘잘못도 있겠지만 삶이 뿜어대는 불길 속에는 그런 것이 다 있을 여지가 없다. 생자는 불가불생이요 사자는 불가불사다. 필연이다. 절대다. 그것을 깨닫는데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다. 나라하고 내 것이라 하며 크고 작은 모든 싸움이 그 때문에 일어나지만 모두 다 망상이다. 나의 뒤에는 언제나 절대의 명령이 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라 한다. 생은 명이다. 삶은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명령이요 주장이다. 내가 살았을 때 그것은 벌써 단순히 살아있다가 아니라 너는 살아라 하는 명령이다. 듣고 싶으면 듣고 듣고 싶지 않으면 아니 듣는 따위의 인간의 명령이 아니라 아니 들으려 해도 아니 들을 수 없는 생각하기 전에 벌써 복종하고 있는 절대의 명령이다. 인생이 행복스러울 것 같아 살고 싶어서 나온 세상이 아니었다. 내가 한국놈이 되고 싶어서 천하 만국 중에 한국을 택해서 나온 살림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인생이 맛이 없다 해서 살기를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아니요. 한국이 싫다 해서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싫으면 그만둘 수 있고
버리면 버려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망상이다. 그 망상 때문에 모든 비겁하고 악독한 싸움이 일어난다. 버렸거나 아니 버렸거나 간에 한국놈은 한국놈으로 남고 잘 살았거나 못 살았거나 간에 인생은 인생으로 선다. 참은 긍지에 있다. 그러므로 한 길이라 했다. 대인동시에 또 일이다. 삶이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요 운동이다. 그러므로 대도다. 그 대도가 곧 평화의 길이다. 여러 운동 중에 평화운동이 따로 있고 여러 길 중에 평화의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삶의 꿈틀거림이 곧 평화운동이요 평화의 길이다. 평화운동에서 가능 불가능을 물어서는 아니 된다. 마땅히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당위요 의무임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하자는 결심이 있을 뿐이다. 평화를 할 수 있나 그 가능성을 묻는 것은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데서 나오는 일이다. 신기하고 재미있지 않은가? 평화는 그 할 수 없는 데가 바로 할 수 있는 데다. 이 긴장 속에서 평화운동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지만 모르는 말이다. 평화는 이 긴장, 이 전쟁의 위협 속에서만 가능하다. 평화의 나라에 평화운동은 있을 수 없다. 평화는 전쟁의 불꽃 속에서만 피는 꽃이다. 삶은 죽음 속에서만 나오고 기쁨은 근심 걱정 속에서만 나오고 사랑은 미움과 싸움 끝에만 나온다. 생명이 가는 길은 처음부터 언제나 그러했다. 늘 불가능의 가능이다. 도리어 천국에서는 평화운동이란 불가능할지 모른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아랫동과 윗동이 서로 따로 놀아 지랄을 떠는 이 반도에는 평화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못 일어나면 망하는데 가능 불가능을 묻고 있겠느냐. 평화운동의 장애로 인식되는 것. 평화운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어떤 장애가 있어서 못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모두 망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요. 그 원인은 성의가 모자라는 데 있다. 그러한 그릇된 생각에서 나오는 장애를 네 가지로 묶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남북의 긴장. 둘째, 주위 강대국들의 야심. 셋째, 인간의 본성. 넷째, 민중의 도덕 수준. 이제 그 네 가지 조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기로 한다. 남북의 긴장. 전쟁의 불가피함, 따라서 평화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것은 남북이 서로 체제를 달리하는 정권 밑에서 적의를 가지고 대립이 되어 수십 년을 내려온 이 현실이다. 더구나 이북 정권의 침략성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는 대부분의 지식인도 그렇게 인정할 것이다. 상당히 인도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도 감히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못한다. 심지어 절대 평화주의로 살아 십자가의 희생이 되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사 하고 기도했던 예수의 제자라는 목사들까지도 공산당이 있는 한은 전쟁은 불가피라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많다. 아무도 이 현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면 반문하겠는데 전쟁에 의해서는 이 긴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가? 일부러 눈을 감고 제 의견을 고집하는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감히 그렇다고 대답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본래 이를 이렇게 만든 것은 전체 민중이 아니요 권력욕에 취한 정치업자, 전쟁업자들의 집단이었다. 그들에게는 전체에 대한 성의도 역사에 대한 깨달음도 없다. 오직 폭력과 책략과 선전을 믿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자기 주장에는 한계가 없고 싸움에는 끝이 없다. 그들이 하는 대로 내맡긴다면 민족과 강산의 미천을 건질 수 없을 것이다. 사나운 짐승은 본래 둘 다 죽을 때까지 싸움을 그치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무력 통일이라 할 때는 지금 있는 정권 중에 어느 하나가 저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오늘의 전쟁은 혼자 하는 전쟁이 아니요 세계적으로 같은 전쟁업자들이 서로 흥정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의 무너짐으로 끝내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제 나라 남의 나라를 구별할 것 없이 전쟁이 계속돼야만 번영하는 족속들이다. 오늘 베트남의 참혹한 현상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보면서 인간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무력 통일을 주장할 수 있는가? 통일이 되는 오직 하나의 길은 평화의 민중이 깨어 일어나는 평화운동의 길이 있을 뿐이다. 이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전쟁업자들조차 겉으로는 공존공영, 탈이데올로기를 내세우지 않던가? 탈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 본래 이데올로기란 정치업자들이 민중을 강제로 끌어묶기 위해 내세운 구호였다. 그런데 이제 탈이데올로기 소리가 나오는 것은 세계적으로 민중이 깨어 자기네의 이해가 세계적으로 서로 일치하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하는 소리다. 물론 민중이 일어나 평화통일을 하는 것은 많은 희생을 내지 않고는 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무력 통일의 소리를 고지 들었다가 전체가 망하거나 남의 종이 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일이다. 또 만만 가정을 하여 무력으로 어느 한 정권 밑에 묶인다 해도 그것이 어찌 통일이겠는가? 봉건시대나 민족주의 시대라면 또 모른다. 적어도 지금은 사회정의 없이는 민족도 없고 문화도 없다. 그러므로 남북의 대립 긴장 때문에 평화주의는 있을 수 없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주위 강대국들의 야심. 평화운동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 내세우는 이유는 우리 주위에는 큰 나라들이 있어 그것들이 다 야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평화주의로는 절대로 나라가 서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도 사실이다.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미국도 다 우리보다는 훨씬 크고 강하고 부한 나라들이다. 우리만이 그 틈바구니에서 맹장처럼 꼬부라져 달려있는 조그만 반도에 살게 됐으니 역사가 평탄할 수 없었다. 그런 처지에 놓였기 때문에 강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강은 물질적인 힘의 강일 수는 없다. 그것은 비례가 너무 아니 되기 때문이다. 이른바 부국 강병주의로 되지 않을 것은 너무도 뻔한 일이다. 맹자는 이러한 국제관계를 말하면서 큰 나라를 가지고 작은 나라를 섬기는 것은 하늘을 즐거워하는 일이요. 작은 나라를 가지고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하늘을 두려워하는 일이다. 하늘을 즐거워하는 이는 천하를 가눌 수 있을 것이요. 하늘을 두려워하는 이는 제 나라를 가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 우리는 작은 나라다.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 틈에 끼어 그 나라를 지켜가는 길은 하늘을 두려워하는 일이다. 곧 분수에 넘게 큰 나라를 흉내내어 어리석은 모험을 하지 말고 마땅히 지켜야 하는 천하의 공도를 지켜가는 길이다. 그러면 그 야심 있는 큰 나라들로서도 어떻게 못한다는 말이다. 그 외천주의를 요새 말로 하면 평화 중립주의라 할 것이다. 나라와 민족이 크지 못한 것과 지정학적으로 위치가 좋지 못한 것, 천연자원이 많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을 억지로 면하려고 부국강병주의를 쓰다가는 소와 크기를 비하려 하다가 배가 터져 죽는 개구리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요. 가장 어진 길은 사나운 나라들의 길을 따를 것 없이 겸손히 중립의 길을 지켜가는 길이다. 그러면 실제로 역사에서 늘 보듯이 강대국들은 저희끼리 힘의 균형이 잡히어 도리어 그 어느 하나의 침범을 막아주게 되고 우리는 화가 복이 되어 속으로 높은 정신문화를 발달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평화운동은 정신적인 강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는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지금은 대국주의가 없어지려는 시대다. 실제로 세계 여러 나라 중에 비교적 실속 있으면서 행복스럽게 사는 나라는 결코 강대국이 아니고 모두 자그마한 평화주의의 나라들이다. 지금 세계 정세가 어려운 것은 그들 작은 나라 때문이 아니고 3대니 4대니 하는 강대국들 때문인데
그 깊은 속을 분석해보면 고민이다. 그들은 지난날 남의 피를 빨아먹고 쓸데없이 비대해졌던 틀거리를 유지하느라 고민하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오늘은 중국, 내일은 소련을 찾아다니는 닉슨의 고민이 얼마만 하며 원하지도 않으면서 그 닉슨을 나라를 대표해 보내지 않으면 아니 되는 미국 민중의 고민은 어떻겠나? 소련도 일본도 중국도 해부해 놓고 보면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람의 배에 칼을 능히 대어 속에 든 병을 따내는 것은 다시 살릴 수 있는 성의와 확신이 있는 의사이고야 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보면 그저 위험한 일로만 보이듯이 문명의 분석도 그럴 것이다. 현실에 애착하는 사람들은 이 강대국의 고민을 모를 것이요. 알면서도 무서워 눈을 감으려 하겠지만 앞에 세기를 보는 사람은 사정없이 파헤치고 살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다. 그런 눈으로 볼 때 현대 강대국의 끝은 멀지 않다. 그것을 뒤에서 모방하려는 약소국의 어리석음이야 말이나 할 수 있을 것인가. 말로는 이상이니 공상이니 하지만 세계의 모든 민중의 가슴 속에 하나의 나라가 어렴풋이나마 이미 있는 것은 사실이요. 좀 앞서고 뒤짐의 차이는 있어도 지역사회의 자치가 차차 늘어가는 것만이 이미 대세가 아닌가. 지역사회의 민중이 완전히 깨어 자치할 때 강대국이란 도깨비가 어디 다시 있겠는가. 그렇게 볼 때 강대국의 야심 때문에 평화주의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은 맞지 않는 말이다. 약자는 새 시대를 먼저 보아서만 살 수 있다. 적자 생존이다 할 때의 적은 이빨이 날카롭고 발톱이 강한 것이 아니었다. 몸집이 큰 것도 아니었다. 평화 속에 잠잠히 생각할 줄 아는 것이다. 남을 반드시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살 길을 새로운 곳에서 찾는 신비로운 믿음이었다. 앞으로는 원수의 나라 없다. 그렇게 돼야 한다. 될 것이다. 국가 지상주의, 정치 만능주의가 없어진다. 그런 때에 부국강병 못한 것이 무엇이 한스러울 것 있나? 더 좋은 것이 있다. 인간의 본성. 그 다음으로 학문을 했다는 사람들이 평화주의에 반대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인간 본능에는 싸우려는 버릇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마음이 사람이지만 마음처럼 사람을 속이는 것이 없다. 먹은 마음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다르다. 마음이 바로 되면 천하 어디라도 마음 놓고 갈 수가 있지만 마음이 비뚤어지면 이웃집에 온 손님이 간첩으로 변다. 불이 난 생각을 가지면 신외계적이지만 인을 내 속에 품으면 천하무적이다. 당초의 잘못은 다윈에서 시작됐다. 사실은 다윈이 그런 게 아니고 그의 말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만 그가 생존 경쟁이란 말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른바 약육강식의 정치 철학이 나왔다. 물론 다윈 전에도 약육강식주의가 없지 않았다. 그렇지만 근대 서양식 정치처럼 그렇게 그것을 아주 정당한 것으로 여기며 횡행천하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우선 차분히 역사를 살펴서 이 현대의 그릇된 정치 사상이 반드시 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부터 알아두어야 한다. 지금은 진화론도 상당히 나아가서 이미 생존 경쟁설은 그대로 서 있지 않다. 전에 모르던 것을 처음으로 발견할 때는 언제나 속기 쉬운 법이다. 맨 처음에 잡히는 것을 유일의 진리로 알고 강조하기 쉽고 또 한 번 권위 있게 주장하면 세상은 쉽게 따라서 하루아침에 들판에 불이 돼버리기가 쉽고 되면 끄기가 참 힘들지만 그래도 불은 잡히는 물건이다. 수정되지 않는 학설은 없다. 지금은 생존 경쟁이라기보다는 생은 서로 협조하는 데서 발달하게 된다는 것이 도리어 대세다. 그렇지만 거기 일부러 귀를 싸매고 듣지 않는 것은 정치업자들이다. 그것이 자기네를 변호하고 민중을 속이는 데 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미 사라진 사상이 고약하게도 이른바 정치계라는 데서는 아직 통용이 되고 있다. 학문은 늘 앞서는 것인데 지배자들이 자기네의 이익을 위해 짜고 들어서
계획적으로 악용하기 때문에 학문이 본의 아니게 민중을 해하는 일이 많다. 그때에 정신 차려야 할 것은 민중이다. 생산자도 필요에 응해 만들고 수용자도 필요에 응해 구하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직접 연결되면 별로 문제가 없다. 그런데 거기 필요에 응한 것이 아니고 우연한 기회를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장사치가 들어서 농간을 하면 경제에 파란이 생긴다. 이처럼 학문도 필요해서 나왔고 가르침을 구하는 민중도 실살림에 필요해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간에 아무 노력 없이 불로소득으로 남이 힘들여 얻은 것을 나서서 말 몇 마디 하고 뺏으려는 이른바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나서면 여러 가지로 악용하게 된다. 정치의 필요를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다. 예로부터 참 정치가는 새벽 하늘의 별같이 드물었고 그 밖의 모든 것은 지배를 목적하는 도둑들이었다. 인간 본능이다 본성이다 하지만 본성이 결코 그렇지는 않다. 인간적 발달은 가정에서 시작되는데 가정은 결코 폭력이 다스리는 곳도 꾀가 다스리는 곳도 아니다. 사랑이 다스리고 불쌍히 여김이 다스리는 곳이다. 인간이 만일 다 정치가가 됐다면 인류가 멸망한 지 벌써 오래일 것이다. 이날것 정치가들이 역사를 도둑질하여 역사를 자기네가 이끌어온 것처럼 비꼬아서 역사를 썼기 때문에 인간이 다 그런 줄 알고 살기 위해 자유의 어느 부분을 죽이고 참아왔지만 이제 학문과 민중이 직결되는 오늘 그런 협잡 농간이란 있을 수 없다. 분명히 말하지만 인간은 본래 악한 것이 아니다. 싸우고 잡아먹는 것이 인간 아니다. 도둑질하는 것이 인간 아니다. 도둑질하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려고 나섰노라는 것은 도둑놈인 정치가 자기의 말이고 인간은 결코 본래가 도둑이 아니다. 정치가 도둑을 만들었다. 생각해보라. 망막대지와 호호장천에 국경이란 것이 어디 있겠나. 정치한다는 도둑들이 인위로 그것을 만들고 모든 자유의 인간을 도둑으로 만들었다. 지배자들은 정치 없으면 못 산다 하지만 아니다. 정치가 있기 전에 이미 사회가 있었고 문화가 있었다. 종교도 있었고 시도, 음악도, 그림도 있었다. 생각하는 것을 정치가 가르쳤던가? 농사와 기계 만들기를 정치가 가르쳤던가? 아니다. 그것이 다 있은 후 정치가 도둑질하기 시작했다. 만일 정치가 이처럼 타락되지 않고 순전히 가름새하는 것을 대신하는 그 본뜻대로 있었더라면 인간은 훨씬 더 진보했을 것이다. 오늘 인류가 당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정치 문제인데 그것을 만든 것은 결코 평화의 살기를 본 바탕으로 하는 민중, 곧 씨알이 아니고 정치가들이다. 그러한 불행한 역사 과정에 있으면서도 선은 역시 이겼다. 그래서 군주, 영웅, 군인들의 싸움이 쉬는 날이 없었는데도 씨알은 그 밑에서도 견디며 선한 노력을 쌓아 인도 사상은 발달했고 세계가 하나 되는 단계에 들었다. 이제 이 인간 사회는 정치의 분립주의, 배타주의에도 불구하고 유기적인 인격관계에 들었다. 이미 서로 떨어지거나 그중 어느 부분을 무시하고는 전체가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보라, 미국이 반드시 성인 정치의 나라가 아니어도 인도, 아프리카, 남미 민중의 궁핍을 눈감지 못한다. 중국도 넉넉해서 하는 게 아니지만 겨자는 울면서까지 먹지 않아도 좋을지 몰라도 선은 울면서도 하는 것이다. 그렇다. 울면서야 선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인간을 어떤 놈들이 감히 본성이 악하다, 싸움은 본능이 한다 하는가? 인간 본능 때문에 평화 아니 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민중의 도덕 수준. 인간 본성에 관해서는 이미 평화적인 것을 말했지만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의 우리 민중을 내다보고 거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많은 사람이 평화주의에 옳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 정도의 우리 민중을 가지고 능히 평화통일의 큰 사업을 이루어낼 수 있겠는가 의심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우리는 이기주의의 병, 당파주의의 병이 골수에 든 사람들이다. 내 발등에 불을 끄고야 남의 발등에 불을 끄겠다는 이 민중, 굿이나 보다 떡이나 얻어먹겠다는 이 민족,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이 인간들을 가지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 같은 평화통일의 어려운 일을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살신성인 소리를 말로는 잘 알면서도 동무들의 참혹한 꼴을 고쳐보려다 못해 분신자살을 하는 젊은 것이 있어도 만장 하나 뜨끔하게 보내지 못하는 유교, 천도교, 대종교, 300만, 400만 교도를 자랑하면서도 베트남 전쟁 하나 반대할 줄 모르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 하나 못 내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 사람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인권이 없는 공산주의 이북에는 가볼 것도 없고 민주주의라는 이 남쪽에서조차 정부를 세운 이래 30년이 되어오는 오늘까지 아직도 공명선거 한번 못 치러본 이 사회, 막걸리 한 잔에도 민권을 팔고 돈 몇 푼에도 파는, 그나마도 못 받고 끽소리 한마디 못한 채 내 자유를 빼앗기면서도 빼앗긴 줄도 모르는 이 사람들을 가지고 평화운동으로 정치약, 사회약을 물리쳐낼 수 있을까? 삼국시대의 버릇을 아직 못 놔 경상도는 경상도만 알고 전라도는 전라도만 알며 고향에서 쫓겨난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는 설 곳이 없다. 이조시대의 병 아직도 안이 떨어져 당파주의는 종교, 교육, 경제, 예술, 정치를 초월해 모든 데서 지배의 술잔을 들고 있다. 이것으로 능히 하나의 평화전선에 나설 수가 있을까?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조차 권력이라면 반드시 칼을 뽑고 올가미를 쳐들지 않아도 말만 듣고도 벌써 과천서부터 네 발로 기기 시작을 하여 언론도 집회도 연구도 결사도 다 없어졌는데 잡지 하나 하려면 인쇄소를 얻기 위해 600만 서울시가를 다 뒤져야 하고 바르고 빠르다는 최신 정치에 잡지를 붙여도 하늘로 날았나 땅에 잦았나 간 곳을 알 수 없으니 도대체 이러고도 평화는커녕 무슨 운동이 가능할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비관하지 않는다. 병이 들었지만 병이 생리의 본질은 아니다. 타락이 됐지만 타락이 정신의 바탕은 아니다. 바람이 불면 바다는 억만고의 잠에서 깬다. 바람은 불기 시작했다. 한순간에 역사의 묵은 깍지를 벗을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막다른 시대지만 막달았기 때문에 비약의 시대다. 이 민중은 비약을 할 것이다. 아니하면 망하는 것을 어쩌나. 모든 시대는 비약으로 왔지 논리 계산으로 오지 않았다. 우리는 좋은 경험이 있다. 늙은이에게는 3일의 경험이 있고 장년에는 해방의 경험이 있고 청년에게는 4.19의 경험이 있다. 병이 들기도 쉽지만 낫기도 쉽다. 낭망할 것 없다. 낭망하는 자는 죽는다. 그럴까봐 겁이 나면 비겁하고 악독해진다. 할 일이 3가지 있다. 첫째, 서로 사람으로 대접해주라. 둘째, 언론 자유 완전히 지켜라. 셋째, 공동체 살림의 훈련을 쌓아라. 새 감격 속에 새 국민의 자격을 하루아침에 찾을 것이다. 쓸데없는 신중론, 거짓부리 점잔론, 그것은 다 비약하려는 민중의 발목에 쇠뭉치를 달려는 정치배의 장난이다. 민중을 믿어야 한다. 민중을 아니 믿으면서 하늘을 어떻게 믿으며 도리를 어떻게 믿으며 과학을 어떻게 믿겠는가? 생명의 씨알이요 역사의 씨알인 민중을 믿지 못하면 종교도 도덕도 과학도 다 거짓말이 되고 만다. 믿으면 믿어준다. 정치야말로 믿음으로 해야 할 것인데 민중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민중이 정치를 또 믿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도둑질이 되고 폭력이 나오고 전쟁이 터진다. 속더라도 민중을 믿는 수밖에 길이 없다. 민중은 속이는 법이 없다. 속여도 한두 놈이지 전체 민중이 속이는 법은 없다. 속이고 전체에서 떨어질 때 그것은 이미 씨알이 아니고 죽은 살점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정신 수준이 낮다는 말에
속아서는 아니 된다.